백세의 건강을 꿈꾸는 당신에게 참으로 오래 살려면, 이런 주제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참으로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만이 백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까지 좀 살다가 뭐 오래 살면 뭐해? 아이고 100년을 사나니 뭐 이렇게 의지조차도 없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수명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생활 라이프 양식 자체가 다르대요. 또 우리가 뭘 하나 먹든지 또 이렇게 뭐 행동하나 습관 하나가 앞으로 내가 50년을 더 살아야 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무 때나 살다가 죽지 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를 분명히 갖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100세에다가 의지를 둔 사람이 아니라 영생에다가 의지를 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특별히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하게 자신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은 의지도 분명하지만 삶의 목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걸 표현대로 하면 찍싸게 일하다가 죽는다 그래요. 죽는 그날까지 찍싸게 일하다가 죽는다. 근데 우리가 일하면은 되게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백세인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답니다. 즐길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한례로 일본의 어느 요양시설에 있는 할머니가 102살 되신 분인데 이 서울대 인류문화 교수가 가서 그분 찾아갔을 때 그냥 보자마자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너는 이제 100세를 살 거야. 왜냐면 100세를 넘긴 내가 내 기운을 내게 줬기 때문에 너 100세를 살 거다. 그렇게 해서 유머스럽게 농담도 하고 아주 밝은 삶을 살았는데 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주름이 하나도 없더래요. 주름이 100살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화장을 5시간을 화장을 한대요. 오전 3시간은 이제 화장빨 잘 받으라고 1시간 동안 사우나를 하시고 2시간 동안 화장을 칠하는데 일본 화장 있잖아요. 하얗게 얼굴을 발라가지고 주름이 안 보이게 화장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는 백세인을 찾으러 온 손님들이 많답니다.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화장을 지우는데 2시간을 걸린대요. 그럼 이분의 전직이 뭐였을까요? 뭐 배우나 혹은 뭐 모델이나 혹은 미용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이 할머니의 전직은 88세 때까지 구멍가게를 하셨답니다. 구멍가게 하면서 화장을 변변히 못 해본 거야. 이 여성으로서 포원이 진 거예요. 이 시설에 할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시설에 와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하는 거. 5시간을 그 노동을 하는데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세인들은 오래 사는 분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즐긴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즐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면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 행복하면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4장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희죠.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100세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유엔에서 이 호모 헌드레드라고 해서 이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해서 이 유엔 연령 분류 나이 그 표준 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65세까지. 한갑 요즘 잘 안 먹잖아요. 79세까지가 중년. 새로운 용어 나왔어요. 중년. 여기 중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0부터가 이제 노년으로 쳐서 99세까지를 노인이다 이렇게 보고 100세 이후에는 장수인이라고 이렇게 새로 기능을 했습니다. 장수인. 우리나라의 100세 인구가 몇이나 될까? 2005년도에 875명이었던 통계가 10년 만에,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10년에 1836명. 이렇게 해서 5년마다 2배씩 100세인이 늘어나요. 앞으로 2050년에는 전 세계 80만 명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100세를 사는 미래 대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장수사회 선도 최고 전략 과정을 개설을 했고 제가 이제 그 과정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100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100세인까지 살아가려면 어떤 주거에서 어떤 구조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 이제 건축학 교수가 그 설계한 것도 강의하고 100세를 살아가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그 자산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10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비인후과, 피부과, 노인성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발현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100세 준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85세 이상을 우리 장수인으로 보는데요. 85세까지 그럭저럭 질병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분은 100세를 살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85세까지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수명을 보면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 또 초장수 인간은 무드셀라로 969세를 살았고 노아가 95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450세 평균으로 내려가요. 홍수 이후에 절반이 감소됐죠. 그 다음에 벨렉 때에 또 200세로 내려가다가 아브라함 때는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사람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시편 90편에 70에서 80 수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환경이 뚝 떨어져가지고 요즘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서는 50, 60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GDP 3만 불 시대 돼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이제 100세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가? 이걸 보면 이 난모세포 이론을 보면 건강한 여성들의 몸에는 약 40만 개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0만 개. 이 난모세포는 그 하나씩 난자를 이제 떨어뜨려 보내주는 그 모체인데 그게 40만 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40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수명으로 계산하니까 약 33만 3천 년을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는 동안에는 난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약 6,666년을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환경이 유지되어 내려왔더라면 지금까지도 아담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6천년. 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저 선악과 안 먹었어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를 목표로 살아간단 말이죠. 네. 기가 막힌 현실에 사실은 100세를 목표로 산다는 게 그렇게 큰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수명이 단축됐는가? 노아 홍수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던 물층이 파괴되면서 가시광선,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세포들을 파괴시키고 노화를 빨리 촉진시켜요. 그래서 피부 노화의 주범을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외선은 그 피부층의 콜라겐층을 파괴시키고 주름을 만들어내고 적외선들은 그 콜라겐층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데 가는 것도 피부가 노화가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만 노출된. 그래서 하루에 비타민 D가 필요한 정도의 그 노출량은 걸어가면서 한 15분 정도 노출된 것이면 비타민 D가 충분히 다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필요 없는데 그 서울대학교 피부과 교수가 한국 피부학회 학회장이신데 이분이 엊그제 조선일보에 아주 크게 이분의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노화 주름을 없애는 새로운 물질들을 이미 개발해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자외선 크림을 바르잖아요.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발라야 이 적외선과 자외선을 차단하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거의 얼굴에다 떡칠하는 수준으로 발라야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피부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라. 네. 그것이 해법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그 보호했던 그런 그 원적외선이나 이런 마이크로파나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 광선이 이 땅의 빛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빛인데 이 참 빛은 바로 각 사람에게 비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위대한 사랑의 빛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그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도 살아가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빛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은 왜 인간은 과거의 시대보다 더 빨리 늙고 오래 살 수가 없는가? 잘 안 보이네요. 인간 노화의 원인을 현대과학이 밝힌 바로는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고주파에 의한 유전 정보가 파괴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환경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메리스 이제 플루도 인플루엔자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5월달, 4월달부터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어 있었잖아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 바이러스가 빨리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기후 환경의 변화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산소 발생, 우리가 생활 스트레스가 아주 높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받는, 우리가 꼭 뭐 고민하고 걱정해서 이 마음의 심리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생활 스트레스, 환경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적된 이 활성산소, 체내 염증들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나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의 텔로미어 단축설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조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세포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세포는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텔로미어. 이 사람이 노화되는 이유는 이 텔로미어가 끝에 그 유전자 이 꼬리표가 있는데 이 세포가 재생될 때, 반복될 때에 저 뒤에 꼬리표가 하나하나씩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단축되면서 수명이 단축되고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염색체 끝에서. 그래서 이 텔로미어 쇼트닝, 이 단축설이 가장 지금 현재 과학적 증거로 남아있는데요. 장수인자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전류가 생산되는 것을 그 전류 에너지를 비축시키는 축전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잠깐 제가 다음 걸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몸 안에 있는 이 만성적인 염증을 차단시키는 식생활 방법이나 생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텔로미어를 복원시키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 활성산소,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 또 이 DNA가 손상되지 않고 복원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 텔로미어를 복구하기 위한 텔로머라제라는 호르몬을 주사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줄기세포 주사 아세요? 요즘에 우리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거 아셔야 돼요. 아이를 낳을 때 태반이 나오잖아요. 그 태반에서 줄기세포 그 원혈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보관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발견될 때는 그 태반에서 추출한 그 원혈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줄기세포를 배양을 시켜가지고 다시 내 혈관에다 주입을 시켜주면 그 줄기세포가 정착을 해가지고 부족한 기능들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런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 이 치료가 얼마나 값이 드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가 안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는데,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피를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서 일주일간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 배양된 줄기세포를 맞고 돌아오는 그 비용이 3,500만 원이에요. 1회. 그래도요, 제가 이 줄기세포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한 100여 명 관리하고 있대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한 회에 3,500만 원짜리 돈 아끼지 않고 계속 맞아요. 오래 살려고. 그래서 장수 유전자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아까 그 텔로미어를 갖고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항노화 기능식품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식품인데, 이게 이제 우리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우리 몸에 있을 뻔에 머릿속에 뇌로 구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치매, 알츠하이머가 왜 오는가 하면 이 머릿속에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 어르신들은 이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 뇌 속이 통통 비어요. 줄어들어가요. 호두 빈 껍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비어요. 그래서 이 뇌세포가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과거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셀젠이나 뉴트리젠이나 이게 미국 버클리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것인데, 이걸 주입을 하면은 그것이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100세 장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이홍규 교수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을 잘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내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환경을 좋게 해줘라. 그것이 우리 현미채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좋은 혈액 만드는 식사법을 하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질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좋은 미토콘드리아 생성법이 나오는 첫 번째는 매일 한 10분 정도 냉수 혹은 온수 샤워를 하라는 것입니다. 냉온수를 이렇게 번갈아 할 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말이에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내가 이걸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장수는 습관입니다. 이게 좋다고 하면 무조건 내 습관을 만들라고, 나쁘다 하면 무조건 그냥 즉시 버려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냉수, 온수 샤워 하시게요. 저녁에 또 하시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저녁을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미토콘드리아가 증가가 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것하고 굶고 운동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잘 될까요? 네? 배고프면 운동하면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죠? 운동량이 더 많아도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우리 몸에 누적된 모든 노폐물들을 빼주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더 빠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습관입니다. 하단전에 기를 모아서 장수호흡을 하라. 이 하단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배꼽 아래를 가리켜요. 그 관원혈, 그 손바닥을 딱 대고 그 아래뼈가 차가우신 분들은, 하단전이 차가운 분들은 반드시 몸에 안 좋습니다. 그 따뜻해지도록 배를 이렇게 내밀고 숨을 들어 마시고 다시 축소하면서 숨을 내쉬는 들숨날숨을 하단전 호흡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서서히. 그러면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자유롭게 풀리면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웰 에이징, 고통과 질병 없이 늙어가는 것, 모든 시니어들의 꿈이죠. 여러분 9988-234라는 말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그 다음에 231 앓다가 사망하자. 9988-234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것도 어르신들은 마음에 안 찬대요. 왜 죽느냐 이거예요. 9988-234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했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20, 30세 때처럼 사랑하며 살자. 그게 234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하면 이 몸이 젊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 3대 도심 속의 장수 집단이 나와 있는데 제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탈리아의 사르디냐,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의 로마린다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이제 이 마코토 스즈키 교수가 이 오키나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살고 있는가? 풀을 위주로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 7 a day. 하루에 7종류 이상의 야채와 과일을 먹고 있다. 2종류 이상의 콩류를 섭취하고 있다.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설탕 섭취를 거의 안 했다. 지방 섭취를 아주 적게 했다. 여기 소금 섭취를 하루에 6g 이하로 제한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발표예요. 다른 데 책을 보면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식생활 습관 중에 염장식품을 다량 먹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비법이었습니다. 이 소금 유익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그 천일염을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 오키나와가 잠수 도시에서 탈락돼 버렸어요. 그 동계올림픽 했던 데가 어디죠? 나가노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부대에서 이제 나오는 그 미국 그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그런 그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음식들이 짜요. 근데 그게 천일염이 아니라 일반 화학소금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 후세대들이 이 짠 입맛에 길들여졌다가 그 미국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서 갑자기 성인병이 늘어나고 혈관 질환이 늘어나면서 수명이 단축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천일염을 많이 먹던 식습관은 그들이 질병 없이 오래 사는 하나의 비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 주민들처럼 먹고 살면 잠수한다 해가지고 이 오키나와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보면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습관 그대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00세의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야 우리가 웰 에이징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